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4월 24일 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자, 4월의 마지막 주 그리고 그 시작인 월요일입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나요? 저는 주말에 온갖 문화 행사, 문화 체험 이런 것들을 하고 다니면서 아주 알찬 그런 주말을 보냈는데 이렇게 알차게 주말을 보내다 보면은 뭔가 이제 휴식의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역시나 피로감은 다릅니다. 예. 월요일 여러분들 이제 월요병에 시달리실 테고 분명히 나는 쉬었는데 오늘 왜 더 피곤한 걸까 하는 그런 심리적인 생각도 드실 테지만 또 활기차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과 함께 아침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말 사이 뉴욕 증시 분위기는 혼조를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반등, 소폭이지만 반등으로 마감이 됐고요. 주말에 가장 좀 이슈가 됐었던 것 중에 하나가 테슬라가 그동안 계속해서 가격 인하를 이어갔는데 일부 모델, 그러니까 좀 하이엔드급 일부 모델에 있어서는 가격 인상을 단행을 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이전에 가격 인하하고 얘기 나왔을 때 테슬라가 아니라 시가로 계산하기 때문에 회슬라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거든요. 농담 삼아. 정말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왔다 갔다 많이 하면서 어쨌든 테슬라는 그동안 좀 많이 하락을 단기적으로 했는데 주가가 반등했다라는 분위기 잠시 후에 또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심층 인터뷰는 이제 실적 발표 앞두고 과연 앞으로 이제 빅테크 실적들 이번 주 정말 대거 발표 앞두고 있거든요. 어떻게 예상이 되고 있는지 또 전문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이분 모셔봅니다. 박동훈 회계사와 함께 주요 빅테크 기업들 몇 가지 실적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월가의 소식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자, 오늘 주말 사이에 있었던 시장 상황은 계속 여러분들도 이제 그 차트상 움직임을 보셨겠지만 상승과 하락을 계속적으로 반복을 했습니다. 오전에 왔다 갔다 보합으로 떨어졌다가 조금 더 낙폭이 커졌다가 결국에는 다시금 소폭 상승권에서 3대 지수 모두 마감이 됐는데요. 다우지수는 0.07%, 조금 올랐습니다. 33,000선, 33,800선 위에서 마감이 됐고요. S&P 500도 0.09%, 강보합권 이 정도는 상승이 아니지 않냐라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다시금 초록불 켜면서 4,133포인트 선,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조금 더 올랐습니다. 다우나 S&P 대비해서 조금 더 오른 0.11% 조금 오르면서 12,072포인트 선 마감이 됐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또 전체적으로 경제지표 내용들도 주목하면서 시장이 계속 보합권 등락을 보였습니다. 일단 발표됐었던 경기에 관련한 경제지표 내용부터 볼 텐데요. S&P 글로벌이 발표한 4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50.4로 잠정 집계가 됐습니다. 이는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고요. 지난 4월 이번 4월 서비스업 PMI 같은 경우에는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53.7로 기록이 됐습니다. 제조업과 이 서비스를 합친 합성 PMI도 53.5로 집계되면서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번 4월 지표에 대해서는 기업 업황이 개선 추진력을 다시 좀 얻었다라는 점을 시사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번 지표를 기본으로 분석을 하면 미국의 GDP 성장률은 연율 2%를 넘어설 것으로 분석이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JP모건에서 미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이 연율 한 3.3% 기록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나타나게 될지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필수 소비재, 임의 소비재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좀 초록불 켜는 종목들이 꽤 많이 보였고요. 헬스케어 섹터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소재, 에너지, 또 금융 쪽, 또 일부 기술주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테슬라 그 목요일장에서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었죠. 이 가운데 모델 S와 모델 X의 미국 시장 내 최저 가격을 각각 3,000달러씩 인상을 한다라고 공지를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박리담회의 그런 전략을 계속해서 추구하면서 이번 달 들어서만 두 번의 가격 인하가 있었는데요. 모델 S, 모델 X의 가격을 각각 2,500달러, 한 3,000달러 정도 올리겠다. 대표적으로 뭐 최고급 세단이고 또 모델 X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유틸리티 차 중에서 좀 고가의 모델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날 조치에 따라서 두 차종의 모든 하위 모델 기준의 가격으로 한 2, 3% 정도 가격을 올리는 겁니다. 그러나 이번 인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분기 말, 그러니까 3월 말 대비해서 모델 S, 모델 X 가격은 좀 저렴한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올해 들어서만 미국에서 테슬라의 가격 인하는 6차례가 단행이 됐었고요. 그 일론 머스크는 수익성 대신해서 점유율을 더 끌어올리겠다, 우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테슬라의 브랜드 이미지의 손상의 우려를 투자자들이 많이 했는데 그래서 좀 하이엔드급 모델에 대해서는 가격 인상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기업들 주가의 움직임을 맵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하죠. 빅테크 중에서는 좀 사실 하락한 종목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아마존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죠. 주가는 3% 이상 강세를 보였습니다. 106달러 선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이 밖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약보합권, 구글, 메타, 또 애플 등의 종목들도 모두 하락을 했는데 메타도 약보합권, 구글은 소폭 올랐습니다. 메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 감원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죠. 그런데 마크 주커버그가 추가적인 감원에 대해서 배제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전했고요. 요즘에 이제 감원 감축이 빅테크뿐만 아니라 최근 또 전해진 소식을 보면 그 우버의 경쟁사격으로 불리는 리프트 같은 경우에도 전체 4,000명의 직원 중에 1,200명 이상을 해고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감원 감축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는 엔비디아 주가는 강보합권 수준에서 마감이 됐는데 AMD나 인텔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특히 AMD가 2% 가까이, 인텔의 주가도 1.8%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 다른 섹터를 보자면 프록터 앤 갬블, P&G의 주가가 3% 이상 올랐습니다. 예상치를 웃도는 분기 순이익 매출을 기록하면서 주가는 상승으로 돌아서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테슬라 이야기 여러분, 주말에 이 뉴스가 가장 좀 화제가 되기도 했죠. 캐시 우드가 테슬라에 대한 목표 주가를 다시 한번 제시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양현 위원님과도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2027년까지 현재 기준으로 해서 최고 2,000달러까지 목표 주가를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그리고 아크 이노베이션 상장지수 펀드 ETF를 통해서 그 전날 테슬라의 주식을 약 21만 9,800여 주를 매입했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과연 이번에도 이제 캐시우드의 뭔가 이러한 발언들에 의한 주가 상승이 나타나게 될지 기대가 되기도 하고요. 또 걱정도 되기도 합니다. 워낙에 좀 틀리고 맞고가 너무 왔다 갔다 하는 분이라서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부디 기대만큼의 주가의 반등이 나타났으면 좋겠고요. 또 운송업체 CSX 코퍼레이션 역시나 실적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주가는 올랐고요. 그리고 또 다른 종목 보자면 헬스케어 섹터 내에서 일라이릴리의 주가가 좀 탄력이 좋았습니다. 2% 넘는 강세, 뭐 머크, 파이자 등의 종목들도 1% 안팎의 상승을 보였고요. 금융주들이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골드만삭스나 모건스탠리는 초록불을 켰는데
웰스파고,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은 1% 안팎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지역은행들의 주가가 좀 빨간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자, 국제유가의 움직임 계속해서 80달러 아래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 소폭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배럴당 77달러 선 유지하는 가운데 정유주들의 움직임은 좀 엇갈렸습니다. 엑스모빌의 주가는 강보합권 0.3% 소폭 오른 반면 쉐브론이나 코노코필립스, 옥시덴트 페트롤리움 주가는 1% 안팎의 하락 흐름 보였고요. 또 다른 개별적인 종목 유전 서비스 업체 중에서 슐럼버그의 주가는 예상치를 웃도는 순이익과 매출을 기록했으나 현금 흐름이 좀 예상을 하회하면서 주가는 4%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알파벳을 비롯해서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또 메타 플랫폼스 등의 다양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상이 되어 있고요. 코카콜라, 맥도날드, 비자, 보잉, 3M, 쉐브론 이런 이제 다우에 대거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의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또 퍼스트 리퍼블릭 좀 위기가 우려가 되고 있는 이 기업의 은행주의 실적도 예정돼 있습니다. 실적 발표. 과연 이 월가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빅테크의 실적이 좀 부진하게 나올 것인지 아니면은 대거 좀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 혹은 이제 전망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시장에 다시 한번 꺼져가는 불씨를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오늘 아침에 많이 등장했던 단어가 세린메이라는 단어였거든요. 과연 이번 올해는 세린메이가 될지 아니면은 예상 외의 실적 선방에 의한 주가의 강세가 다시금 나타나게 될지 확인해 봐야겠고 이번 주에는 또 PCA 가격 지수도 발표가 되기 때문에 요 물가 지수 그리고 5월 초에 예정되어 있는 FOMC에서 지금은 거의 25bp 인상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지만 또 분위기 반전이 나타나게 될 수 있을지 이번 인하를 끝으로 이번 인상을 끝으로 더 이상의 인상은 없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또 도출되게 될지는 조금 더 확인을 해볼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자, 과연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빅테크 기업들 실적 여러분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가요? 잠시 후에 전문적인 또 지식을 가진 박동흠 회계사와 함께 이 부분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가 아프고 그런 게 아니라요. 주말 내내 너무 열심히 놀았어요. 토요일에는 무슨 약간 이제 음악 페스티벌 이런 데 가서 밤늦게 그 이적님의 공연을 끝까지 보고 싶어가지고 늦게까지 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어제는 요즘 서울시립미술관 앞에 가면 인파가 대단합니다. 그 유명한 에드워드 호퍼, 에드워드 호퍼의 그 전시가 있는데 겨우 좀 이렇게 취소표를 예매를 해가지고 어제 보러 갔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보고 싶었던 작품이 오지 않아가지고 그게 좀 아쉽긴 했는데 여러분들도 주말에 꼼꼼하게 잘 체크하셔서 저처럼 문화생활 잘 즐기시고 너무 또 과하게 연속적으로 놀다 보면은 이렇게 목소리가 안 나오는 피곤함을 느끼실 수 있으니까 잘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빅테크 실적 발표 이번 주 많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분과 또 전문적인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박동흠 회계사 함께합니다. 회계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 정말 빅테크 실적들의 대거 발표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 기대감을 낮추기도 하고 있고요. 그 낮춰진 기대감에 부합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전반적으로 어떻게 좀 예상을 하고 계신지. 저번 달에 제가 이제 애플 얘기도 잠깐 했었는데 결국은 애플도 이제 최근에 역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를 좀 깊게 좀 얘기를 하려고 좀 자료를 가지고 나왔는데 MS도 이제는
고속 성장하는 시기는 좀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눈높이는 뭐 지금 다 낮아지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시장 상황이 실적 자체가 지금 최근 한 2, 3년 동안에 성장했던 것보다는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네. 이제 그거는 좀 감수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이제 MS도 우리가 이제 빅테크 기업들 하면은 뭐 고속 성장 그다음에 급등 이런 얘기 해오고 있지만은 사실 이제 과거 히스토리를 보면은 또 실적 대비 주가는 생각보다 그렇게 안 높았던 그래서 오히려 실적주 모습과 더 가까웠지 저기 성장주의 모습하고는 조금 오히려 더 멀어 보이는 또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 네. 자, 보수적으로 봐야 한다. 그럼 구체적으로 실적 전망이 어떻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예상이 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MS가 6월 말법인이라서 현재 12월 말까지 실적이 나온 게 이제 2분기 실적이었고 3월 말 기준으로 이제 3분기 실적이 나오는데 네. 이번 주죠. 예. 근데 2분기까지 보면은 매출액이 계속 지금 감소. 성장은 하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아예 뭐 감소된 거는 아닌데 감소는 아니다. 예, 근데 이제 성장폭 자체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근데 요거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MS가 사업하고 있는 분야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는 이게 어느 쪽에서 감소하느냐를 지켜보면은 또 그렇다고 막 아주 비관적이다라고 보긴 또 어렵습니다. 네. 네. 어느 쪽에서 감소하냐? 사실 지금까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최근 몇 년 사이에서는 그 애저라고 하는 네, 클라우드 쪽에 있어서의 성장이 굉장히 두드러지면서 그쪽이 이제 전체적으로 실적을 좀 계속해서 견인했죠. 더 견인할 네. 상황이다라고 근데 그쪽이 좀 부진한가요? 요즘에 또 그래도 클라우드 컴퓨팅 쪽도 많이 줄어들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어가지고요. 기본적으로 일단 구독 경제니까는 뭐 아예 줄어들 가능성은 사실은 없는데 네. 근데 아무래도 그 코로나 초기 때 그러니까는 이제 그 클라우드 컴퓨팅 한참 투자하던 시절은 지나갔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그때만큼의 성장은 안 나온다라는 게 조금 뭐 가슴 아픈 상황이기는 한데 제가 지금 자료를 하나 준비를 네. 했는데 이게 지금 반기 서비스별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반기가 MS 기준으로는 12월 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3월 말까지 실적이 안 나왔기 때문에 작년 말까지. 예, 2022년 12월 말까지. 그러니까는 6월 30까지 1년 결산 끝났고 이제 7월 1일부터 새로운 결산이 시작됐으니까는 이제 6개월치 실적인데 보시면은 이제 가장 위에 있는 서버 프로덕트 앤 클라우드 서비스 저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저를 포함한 이제 여러 뭐 서버나 클라우드 관련된 이제 그런 제품과 서비스들인데 네. 이게 2년 동안 성장률이 한 27% 정도였는데 올해 넘어오면서 그러니까 이제 2023년 결산기 시작되면서 21% 성장의 끝이다 보니까는 이제 이게 좀 성장주들의 특징이 이제 이런 거죠. 성장하다가 꺾이기 시작하면은 주가가 이제 빨리 떨어지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이는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뭐 성장률 자체가 조금 둔화돼서 그렇지 뭐 역성장하거나 그런 모습은 아니다라는 게 오히려 좀 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보면은 매출 비중과 증감률 자체만 봐도 저 정도면 마이크로소프트 내에서 저 애저를 비롯한 관련된 서비스의 성장률이 대단한 거 아닌가요? 그럼요. 20% 네. 이상을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건데 이제 코로나 터지고 나서 워낙에 급성장을 하다 보니까는 급성이 예, 있었고. 그러니까 그때 실적과 주가 올라갔던 거 생각하면은 네. 이제 지금은 이제 조금 그때만큼은 아니다라는 게 그럴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럴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오피스 같은 경우도 전체 매출액에서 한 22%. 그러니까는 사실 MS 매출액의 60%를 애저랑 오피스가 결국은 다 끌고 간다라는 얘기인데 네. 오피스도 이제 2022년 6개월 동안 성장률 보면은 6% 정도니까는 이것도 2년 동안 성장이 한 13%였는데 이제 한 자릿수로 떨어졌으니까는 아무래도 또 역시 실적 둔화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래서 주요 매출 1, 2위 서비스들이 지금 다 그러니까 감소된 거는 아니고 네.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라는 게 조금 네. 저걸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이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 거는 대단하다라고 볼 수도 있고 반대로 성장률이 떨어졌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성장이 둔화됐기 때문에
앞으로의 물론 실적도 많이 줄어들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면 당연히 주가는 실망감으로 반영이 될 텐데 과연 어떻게 시장이 반응을 하게 될지는 우리가 섣불리 예측을 할 수는 없겠죠. 네, 아무래도 그렇겠죠. 근데 다들 지금 기대하는 게 아무래도 뭐 인공지능 관련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도 많이 나오니까는 네. 사실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빙. 예, 그것도 있고 뭐 챗 GPT도 네. 있고 뭐 사실 근데 챗 GPT는 사실 근데 좀 그것도 생각을 해보면은 그 오픈 AI라는 회사죠. 예, 그게 공동 창업자들이 한 8명인가 9명인가 있으니까는 네.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MS 그 링크드인 출신, 링크드인 창업자 음. 가 이제 그 오픈 AI 이제 그 설립할 때 공동 창업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간에 이제 MS에서 지분 투자가 한 100억 불 정도가 들어가면서 좀 이제 MS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었는데 사실은 지분 자체가 별로 그렇게 높지는 않아가지고 그 MS의 10K를 들어가서 읽어보면은 오픈 AI나 챗 GPT 얘기는 아예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비중이 크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그 시리 그 음성 인식 그 엔진을 개발한 그 뉘앙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뉘앙스 커뮤니케이션 회사가 있는데 그게 이제 MS에서 2년 전에 한 26조 정도 주고서 이제 인수한 이제 그 회사가 있는데 네. 사실 이제 거기에 대한 기대가 크죠. MS 입장에서는. 왜냐하면은 그 음성 인식뿐만이 아니고 인공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헬스케어 쪽 관련된 이제 솔루션이 워낙에 많은 회사다 보니까는 네. 그 나스닥 상장되어 있었던 그 뉘앙스라는 회사를 이제 인수하면서 사실 이제 MS의 이제 새로운 뭐 성장 기대를 할 수 있는 사업이 사실은 이제 뉘앙스라고 보는 게 맞고 그래서 이제 그게 아마 이제 좀 가장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때까지는 계속 실적주 위주로 갈 가능성이 좀 크겠죠. 네. 자, 그동안 이제 6년간의 실적 추이를 좀 자료 준비해 주셨는데 그 항상 저희가 이제 마진을 보잖아요. 네. 예전에 뭐 코스트코 마진 그 정말 네. 환산적으로 유지하는 그 네. 숫자도 보고 하는데 지금 오피 마진 같은 경우에는 계속 늘어나고 있었네요. 네. 음. 역시 예, 화면 같이 준비된 자료 네. 같이 보시면은 아무래도 서비스업이니까는 사실 투자할 게 별로 없죠. 마진이 정말 크네요. 예, 그러니까는 고정비 쓰고 있는 상황에서 매출 늘어나면은 어. 이익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대로. 구조니까는 예. 근데 영업이익률이 42%인데 사실은 매출액에서 한 10% 이상씩을 R&D 비용으로 다 쓰고 있기 때문에 네. 실질적인 영업이익률은 아마 한 50%, 60% 넘는다라고 보는 게 오. 맞을 정도로 마진율은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는 뭐 회사 현금 흐름도 좋고 뭐 이익도 잘 나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실적이 지금 성장하던 시기 대비 조금 이제 둔화돼서 그렇지 뭐 그 걱정할 만한 상황은 뭐 전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걱정할 만한 상황은 아니지만 어쨌든 성장률 자체는 조금 둔화가 됐기 때문에 앞서서 네. 잠깐 말씀해 주셨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더 이상 뭐 성장주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애매한 그 성장률 둔화가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그동안의 주가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이 기업이 또 완전한 성장주라고 부르기도 좀 애매하다라는 네. 그런 건데 그럼 앞으로를 우리가 좀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제일 사실 인상 깊은 거는 현금이 많다. 일단 네. 돈이 많다라는 거는 기업에 있어서 뭔가 또 새로운 것을 투자해서 이룩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2년 전에 그 뉘앙스 인수할 때도 26조면 사실은 뭐 대단한 그 M&A 규모인데 가능한 게 결국은 이제 현금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는 영업이익률 자체가 뭐 40%가 넘으니까 사실은 남는 돈은 다 뭐 M&A 써도 되는데 저번 달에 이제 애플 때도 얘기했지만은 실적이 둔화되기 시작하니까 애플도 자사주 취득을 엄청나게 하면서 이제 주가 방어에 나서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인데 뭐 MS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뭐 애플 MS뿐만 아니고 미국 기업들 특징 자체가 버는 돈의 대부분을 다 주주가치 제고에 다 쓰기 때문에 사실은 뭐 실적이 조금 둔화된다라고 해도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별로 없는 게 일정 수준의 주가 수준은 항상 유지가 되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화면도 잠깐 같이 보시면은 네. 그 아까 그 실적 추이 얘기하면서 그 밑에 이제 표를 보시면은 이제 분기, 그러니까는 1분기랑 2분기, 그러니까 6월 말 법인이기 때문에 이제 7월 1일부터 1분기 시작이 되면서
매출 실적을 이제 분기별로 쪼개서 보면은 그 11% 정도 성장, 그 다음에 이제 2분기 때는 한 2% 정도 성장을 했으니까는 계속 성장은 해 왔어요. 근데 최근 6년 동안의 연평균 성장률이 15%였으니까는 사실 이제 이 성장률 비해서 최근 2분기 동안의 실적 성장률은 좀 많이 작아졌다라고밖에 볼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그게 조금 이제 아쉽다라고 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화면에서 보시면은 네. 매출액이 성장이 좀 둔화된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애저랑 오피스가 조금 둔화됐다라는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이제 윈도우가 지금 매출이 이제 역성장이 나오고 있는 부분. 왜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근데 역시 오피스도 이제 팔릴 만큼 팔렸죠, 사실은. 오피스 11 나온 지가 벌써 한 2년 됐으니까는 이제 역시 신버전 나오면 항상 실적 잘 나오다가 또 시간 지나면 둔화되고,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이게 약간 근데 주기가 있죠? 그쵸, 예. 그랬는데 윈도우도 사실은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밖에는 안 되니까는 적네요. 예, 이게 별로 그렇게 또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죠. 그래서 저게 그렇게 뭐 또 심각하다라고 볼 수는 없고, 네. 어쨌든 간에 전체 매출액이 거의 한 60%가 오피스랑 애저이기 때문에 구독 경제 상황에서는 뭐 역성장할 가능성보다는 이제 성장률이 좀 둔화된다라고 봐야 될 거고, 네.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상황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뉘앙스 같은 회사를 인수함으로 인해서 인공지능 쪽에서 이제 어떻게 이제 과연 기대감이 실적으로 반영될 거냐가 뭐 핵심 포인트일 것 같고. 저는 저기서 보면은 지금 서치 쪽이 그 빙인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쪽을 이제 좀 밀고 있잖아요. 네. 사실 이제 뭐 빙의 그 AI 챗봇을 활용한 그런 서비스도 있지만 요즘에는 뭐 삼성전자랑 이제 콜라보 해가지고 네. 그 휴대전화에 빙을 탑재하는 뭐 이런 기대감도 좀 있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증감률, 성장률 같은 경우에도 꽤 많이 퍼센테이지가 좀 찍히고 있는데 네. 저쪽에 만약에 조금 더 올라온다면 앞으로에 대한 또 기대감을 애저 외에 또 가질 수 있는 그런 네.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쵸. 그것 때문에 결국 이제 그 MS도 그 뉘앙스를 인수를 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 서치 쪽도 괜찮죠. 그 기존의 그 사업 모델 가지고선 사실 물론 한계가 있으니까는 네. 이제 인공지능 탑재해가지고서 시너지를 내겠다라는 게 이제 MS의 전략이죠. 예. 네, 그 전략이 과연 통하게 될지. 빙 써보셨어요? 네, 저는 계속 쓰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그 지금 노트북에 쓰고 있는 게 이 빙이 아니면은 그러니까 엣지라고 하죠. 마이크로소프트 엣지가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데 이걸 안 쓰면은 잘 안 열리게 해놨더라고요. 억지로라도 엣지를 쓰게 만드는 그쵸, 네, 예. 그런 게 연출돼가지고 저도 모르게 적응이 돼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점점 더 관련한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이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OS를 일단 뭐 윈도우를 깔아야지만 뭐 돌아가는 그쵸. PC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는 강제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예, 이제 그런 상황도 되겠죠, 사실은. 네. 예. 앞으로 또 이 성장률이 이 서치 쪽에서 얼마나 또 숫자가 더 늘어나게 될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현금으로 좀 더 자세히 볼까요? 네, 현금 흐름 또 같이 저기 준비된 자료 한번 같이 보시면은 네. 그 넷캐시 프롬 오퍼레이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죠. 그 기업들마다 좀 쓰는 표현 자체가 좀 다른데 영업활동 1년 동안 사업해서 이제 얼마 정도의 돈을 버느냐라고 했을 때 2022년 기준으로 89,035 단위가 이제 밀리언 달러니까는 원화로 환산하면은 116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서비스로만 뭐 저 정도 수익이니까는 뭐 현금 흐름이니까는 뭐 엄청나죠. 아니, 그리고 2017년 대비해서 숫자가 예. 2배 넘게 증가했어요. 그러니까는 저게 이제 애저의 힘이죠. 구독 경제의 힘이고, 그러니까는 고정비가 제한된 상황에서 매출이 늘어나니까는 당연히 이제 마진은 커질 수밖에 없고 현금 흐름은 뭐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 밑에 나오는 이제 에디션 투 프로퍼티 앤 이퀴먼트, 요게 이제 그 시설 투자 관련된, 그러니까 제조업이 아니니까는 시설 투자는 또 많이 들어갈 필요는 없고, 거기서 마이너스. 예, 그 데이터 센터 정도 뭐 이런 거 투자하는 정도니까는 이 정도 지출하고 나면은 이제 프리캐시 플로우 남는 돈이 얼마냐? 65,149 밀리언. 이게 이제 원화로 환산하면은 그러니까 결국 사업해가지고 시설 투자하고 85조 정도 남긴다라는 얘기죠. 네. 예, 85조 남겨가지고 뭐 할 거냐? 66조를 주주가치 제고. 그러니까는
그 자사주 취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디비던드 배당. 근데 미국 기업들은 대부분 다 배당보다는 자사주 취득을 많이 해서 주식 수를 줄이겠다. 그래야지 주가가 방어가 되니까는. 그렇죠. 예,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뭐 85조 벌어가지고 66조를 쓰니까는 뭐 거의 남긴 돈의 80% 정도를 다 주주들한테 쓰겠다. 나머지는 이제 아까 그 뉘앙스 같이 이제 그런 회사들 이제 인수하는데 다 들어가는 돈들이죠. 네. 예. 자, 이렇게 이제 어쨌든 돈 잘 벌어오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돈 많이 쓰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최근 몇 년 사이의 주가 추이를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유의미하게 좀 단기적으로 급격하게 올랐던 시기가 2017년에서 2018년 정도였네요. 근데 이게 그 실적 대비 주가 지표여가지고 화면 한번 실적 같이 대비? 그러니까 이게 지금 PER로 제가 지금 그래프를 다시 지금 좀 재구성을 했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주가 그래프만 딱 보다 보면은 근데 급등하는 모습만 보다 보면 사실은 그냥 계속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네. 딱 드는데 그러니까 이제 PER이죠. 실적 대비 주가. 그러니까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시가를 그러니까는 주가를 주당 순이익 가지고 나눈 이제 한 주당 순이익 대비 주가 배수죠. 네. 그래서 그 배수 가지고서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제 그 화면 보시는 것처럼 일정 범위 안에서 계속 움직이는데 2018년은 그냥 무시하셔도 될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회성 비용으로 인해서 이때 좀 순이익이 좀 작았어요. 근데 주가는 또 일정 수준에서 유지가 되다 보니까는 네. PER이 올라갈 수밖에 굉장히 없었군요. 높게, 예. 그러니까 요거는 무시하시면은 결론적으로는 주가 대비 실적 대비 주가 배수가 거의 일정 수준이죠. 그러니까는 유지하고 있다. 22배에서 42배 사이. 그러니까는 저 레인지가 적은 건가요? 되게 크게 느껴지는데 저는 22배에서 42배라는 숫자가. 크게 보이실 수도 있고 적게 보이실 수도 있고 왜냐하면은 실적주도 마찬가지고 같이 성장주도 마찬가지인데 하단과 상단이 그렇게 많이 벌어지는 물론 이제 고속 성장한 기업들은 많이 벌어지기도 하지만은 일정 실적 이상 나오는 기업들은 항상 이제 그 범위값도 거의 뭐 2, 30배 내에서 움직이다 보니까는 그래서 보통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저점 잡는다라고 얘기하는 게 실적 대비 주가 배수가 보통 이제 하단 근처까지 오면은 그러니까 이제 MS 같은 경우에는 20배 근처까지만 와주면은 예. 낮은 상황인 거다. 그렇죠. 지금 보면은 주가 추이 2018년의 특수성을 제외하고는 거의 20배에서 40배 사이에서 움직이는데 그럼 마이크로소프트를 이제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분들보다는 이제 단기적으로 나는 뭔가 이 기업의 저점을 찾아서 다시 이 기업이 PER 기준으로 40배 올라오는 것에 대한 수익을 좀 느리겠다 하시는 분들은 20배 수준으로 내려온다. 그 근처에 간다고 하면은 매수. 조금 더 올라와서 40배 가까이 한다. 그럼 매도 이런 전략으로 네.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이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항상 밴드에서 좀 규칙적으로 많이 움직이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실적도 뭐 팍팍 떨어지지 않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일정 실적 이상 항상 만들어 내다 보니까는 주가 배수 보면서 역사적으로 이제 하단 근처에 오면은 좀 맘 편하게 좀 투자해보자. 그 다음에 올라가는 게 뭐 테슬라 같이 고속 성장했었던 기업이 아니면은 항상 또 일정 수준에서 또 그 좀 저항을 받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는 이제 밴드를 또 많이 활용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실적 대비 주가 배수 이 PER 밴드 가지고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의외로 그렇게 상단과 하단이 좀 규칙성을 가지면서 20배, 40배 사이에서 항상 좀 움직이더라. 그러니까는 지금 뭐 예를 들면은 현재 주가 수준이 실적 대비 한 30배 정도 수준이니까는 네. 조금 애매하다.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투자하긴 좀 아닐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또 한 40배 때까지의 희망을 또 가지실 거고 그 다음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더 내려가기를 또 기대하는 식으로 해서 접근하면은 좀 뭐라 그럴까요? 좀 합리적인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해볼 수가 네. 있겠습니다. 최근에 또 빅테크 기업들 함께 오르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도 단기적으로 좀 올 초에 올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32배 정도면은 매력적으로 살만한 그런 구간은 아니네요. 그렇죠. 예, 저점이라고 왜냐하면은 볼 수는 없네요. 네, 실적이 예전만큼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은 네. 아니고 조금씩 둔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는 상단도 사실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을 수도 있죠.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 그 빙이 서치 플랫폼이 얼마나 또 성장을 하게 될지를 지켜보면서 그에 따라서 주가가 조금 더 밀려 내려가게 된다면
그 PER을 확인해 보고 네. 그게 또 2라는 숫자가 앞에 보인다라고 하면 그때가 또 매력적인 접근 시기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빅테크 기업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그리고 그에 따른 추이와 앞으로의 어떻게 또 전략을 짜볼 수 있는지 내용 확인해 봤고요. 오늘의 시간 박동훈 회계사 함께했습니다. 회계사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측 불허한 경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미주미의 크루가 되어보세요. 제2의 장우석, 제2의 이항영. 당신이면 가능합니다.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비롯해 다양한 교육 컨설팅과 방송 출연의 기회까지 당신이 꿈꾸는 미국 주식 전문가 될 수 있습니다. 미주미는 당신을 기다립니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은 한국투자신탁운용과 함께합니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각 7시 7분 되고 있습니다. 월가의 소식 이어가도록 하죠.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주말 사이에 뭐 하셨어요, 우리 위원님은? 주말에요? 엄청 바빴죠. 뭐 하셨나요? 제가 이번에 지금 이사를 가고 아, 그쵸, 이사 그쵸. 준비하려고 정신이 없어요. 이번 주 수요일에 네, 네. 술안. 수요일에 이사. 네. 비가 오는 게 좋잖아요. 원래 이사할 때 비 오면 잘 산다 이런 얘기. 근데 비 소식이 있던데요, 이번 주에. 저는 지금 몇십 년 살면서 처음 듣는 얘기 요즘 자주 듣습니다. 그래요? 아,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네, 맞아요. 근데 비 소식이 제가 알기로는 화요일인가 수요일에 있는데 네. 비 오면 좋은 거예요, 진짜? 그렇다고 하는데 그냥 합리화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비 오면 사실 이사하기 어렵잖아요. 기본적으로 저는 늘 좀 운빨이 있는 남자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합니다, 라고. 알겠습니다. 운빨 있는 남자 이항영 위원님과 함께 네. 오늘은 뭐 테슬라 얘기부터 해주실 거예요? 아, 제가 그런 갑자기 생각이 들더라고요. 횟집 가잖아요. 네. 횟집. 시가. 횟집 가면 이제 산지 시가대로 받잖아요. 그쵸. 예? 그런 거 아시죠? 아니 가끔 뭐 이제 그래서 시가란 게 저는 항상 궁금해요. 시가란 게 진짜 변해서 이 사장이 가격을 부르는 건지. 변하죠. 아니 근데 저는 그런 게 항상 궁금했어요. 이렇게 뭐 가끔 먹으러 가면 네. 이제 그 바닷가에 먹으러 가면 궁금했는데 그건 그 테슬라가 가격을 또 올린 게 있잖아요. 그쵸. 보고 나서 테슬라도 이거 이제 가격 반도체나 이런 거 있잖아요. 부품의 시가대로 움직인다는 건지 네. 그 그림 한번 바로 보겠는데요. 네. 테슬라 가격이 이제 산지 가격에 물 사정이죠. 올라갔는데 이게 4월 7일 날 있죠. 4월 7일 날 가격을 내렸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4월 7일이니까 2주 만에 또 올렸잖아요, 지금요. 뭐한 짓입니까? 저때 산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아니, 뭐 많은 사는 사람이 샀지는 않았겠죠. 하여튼요, 모델 S랑 모델 X의 올 휠 드라이브 AW 플레이드는 뭐 좋은 거겠죠. 가격으로 보면 이 가격을 또 뭐 $2,500, $3,000씩 올려놨어요. 근데 이거 두 가지면 이런 걸 만들어 주시는 이분도 대단하고 이분의 제가 그 트위터를 보고 갖고 온 건데 이건 한국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 해주시고 전 세계 이런 분이 엄청 많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거 다 레코드 하시는 분 계신데 하여튼 가격 올린 거 보면 대단하다. 근데 문제는 이런 가격을 올리는 거에나 내리고 올리는 거에 대해서 이거 자체 의미보다는 지금 블룸버그도 그렇고 야후 파이낸스나 이런데 월스트리트전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엄청 많습니다. 지금요. 이게 뭐냐면 이 여러 가지 의미로 하는 거죠. 정확히 보면은 산만하다는 표현이 있어요. 영어로 보면. 산만하다. 예, distracted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영어로. 가격이 산만하다. 예, 그러니까 가격이 아니라 사람 자체가 산만하다는 겁니다. 지금. 그분이. 일론 머스크가 이런저런 하다 보니까 진짜 이걸 집중해서 가격을 선정하는 건지 즉흥적으로 하는 건지 그런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distracted라는 표현이 좋은 의미는 아닌데 그런 거를 여러 명이서 멘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 조금 더 심하게 하면 또라이 같다는 표현이거든. 그게요. 약간 정신이 이상한 친구죠. 왔다 갔다 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게요. 하여튼 저는 이거 보고 빵 터졌습니다. 하여튼 주가를 떠나서 2주 만에 이거 내리고 올리고 이게 산지 가격이니까 이렇게 올리죠. 근데 이게 사실 가격이 뭐 큰 차이가 없다라고 느끼시는 분도 있지만 물론 하이엔드급이니까요. 네네. 근데 이렇게 따지면은 가격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판매하는 분한테 물어볼 것 같아요. 이거 만약에 내가 사고 나서 가격 떨어지면 그 보상해 줄 거냐. 판매하는 분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홈페이지에서 하니까. 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우리나라에 해야 되죠? 좀 매장들이 있잖아요. 좀 미국에는 매장이 없는 데가 대부분이죠. 미국 매장이 거의 없애는 거로 알고 그럼 있는데. 가격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 복이라고 생각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일론 머스크에 대한 그런 복이라고 생각해야죠. 내가 왜냐하면 생각에 특히 이제 의하면? 모델 3 같은 경우는 가격 워낙 위아래를 많이 움직여 놨잖아요. 그쵸. 보통 일반 모델 3Y 이런 것들. 근데 워낙 부품 가격에 따라서 올릴 수 있다는 것도 대단하죠, 사실. 내린 것도 대단하고. 여하튼 결론적으로 보면 대단한 사람이지만 여하튼 그 시장에서는 2주 만에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이 꽤 있었다, 주말에. 그러니까 주식이랑 상관없이요. 주말 그냥 그런 게 좀 있었다라고 네.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딱 보시면 저는 뉴스를 하나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보면 CNN도 마찬가지, 포춘도 마찬가지, 인사이더 마찬가지. 다 디스트랙트라는 표현이 다 골고루 들어가잖아요. 그러네요. 이게 산만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표현. 그리고 좀 나쁘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또라이 표현도 있다. 그런 느낌도 있다. 하여튼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제가 주말에 한번 다시 느꼈고요. 네. 여하튼 주가는 1%가 좀 반등했지만 금요일 날 이거 발표 전이죠. 여하튼 그 전인데 여하튼 주가 이렇게 떨어진 상태에서 조금 10% 이상 빠졌죠. 예, 그날 9%뭐 9.7인가 떨어졌고 또 몇 년 만에 최저가 많이 떨어졌는데 여하튼 그런 움직임을 보인 게 되겠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4월 21일 날이요. 20일 날이 대부분의 실적 발표하고 나서 19일 날 장 끝나고 실적 발표하고 20일 날 의견했다면 20일 날 트위스트 증권에서도 또 매수해서 중립을 하나 내린 곳이 나왔어요. 이 친구는 상당히 세게 내렸어요. 245에서 154달러, 100달러 가까이 내려놨고요. 뭐 회사 좋지만 좀 마진에 대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어려울 거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이분은 이게 전형적인 이제 자동차 기업으로 가는 거다라는 얘기하면서 뭐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자동차에 가는 거다 얘기를 많이 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목표 주가 보면은 네. JP모건이 115달러도 있고 네. TD 코엔 이곳에서도 150달러를 네네. 제시하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변동성이 엄청 큽니다. 예, 테슬라는 위 아래가 엄청 크고요. 제일 위는 뭐 300달러 이상도 있고요. 뭐 보신 분 찾아보신 분 계시겠지만 2027년에 2,000달러 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엄청 진폭이 큰 거는 뭐 불가피하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금요일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들이 좀 많이 올랐나요? 그래도 좀 보합에 등락. 금요일 날은 3대 수가 다 보합으로 갔잖아요. 근데 보합으로. 오른 섹터가 조금 더 많아요. 네, 보합을 갔고요. 일단 그 전체적으로 보면 그 임의 소비재 같은 것은 약간 좀 반등하는 게 있었고 왜냐하면 아마존이 좀 반등했잖아요. 그렇죠. 아마존 3% 그래서 넘었어요. 아마존이 끌고 가면서 1% 올라갔고요. 그리고 부동산이나 유틸리티가 좀 강했고요. 필수 소비재 이런 것들이 강했죠. 최근에 보면 필수 소비재 의외로 강한 것이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큰 관심이 없는 것이 필수 소비재 유틸리티잖아요. 이런 쪽에서는 상대적인 강한 모습 보였고요. 헬스케어 이런 것들이 강한 것이 최근의 시장의 특징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수 소비재 그리고 헬스케어, 유틸리티 그리고 넓게 보면 산업재도 일부 포함되는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소위 방어적 섹터이기도 하고요. 그 방어적 섹터를 또 다른 말로 여러 가지 표현을 분류하겠지만 제가 요즘 자주 말씀드리는 건 이제 지겨운 주식, 따분한 주식, 영어로 보면 boring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강한 흐름 보이는 것이 시장의 특징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주간 단위로 보더라도 필수 소비재 2%. 그리고 유틸리티 1%, 부동산 뭐 하락해서 반등했다는 정도 보셔야 되겠고요. 금융주는 워낙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좀 반등하는 정도라고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미없는 요쪽이 재미없었죠. 테크놀로지가 재미없었고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이제 구글 이런 것들이 약해지면서 좀 떨어지면서 구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재미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저는 한 주간의 큰 어떤 방향성에서의 어떤 핵심이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제가 이제 굳이 써왔는데 이건 주간 단위, 이거는 파란색은 연초 대비고요. 요 노란색은 월초 대비입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했는데 여기 보면 11개 섹터인데 섹터별로 올해 들어서 S&P이 7.7% 올라갔고 이번 달 들어서 0.6% 올라갔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셔야 되겠는데요. 네. 굳이 상대적으로 이번 달 들어서 강한 게 이런 것들이죠. 필수 소비재, 유틸리티, 헬스케어 이런 것들이 강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방어주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뭐라고 말씀드렸고 지겹고 따분한 주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손이 잘 안 가죠. 그렇죠. 보통 시청자분들이 보통 시청자분들이 많이 있는 게 이런 쪽에 많이 가 있죠. IT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이런 쪽에 이제 많이 가 있거든요. 연초 대비로는 사실 연초대는 좋았지만 강했죠. 근데 이번 이번 달 달에는 들어서는 상대적으로 좀 재미없죠. 물론 이게 영원히 또 재미없을지 아닐지 모르겠으나 늘 말씀드리지만 균형감을 갖고 하는 분들은
이번 달에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요. 그렇지만 좀 시장에서 약간 한쪽에 쏠려 있는 분들 중에서는 극과 극의 시황에 대한 판단이 약간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좀 균형감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장주와 가치주의 연초 대비 그리고 최근 1개월만 보겠습니다. 연초 대비 보면 성장주와 가치주들이 압도하고 있죠. 이게 작년 졌지만 올 YTD는 연초 대비입니다. year to date인데요. 연초 대비 성장주 이렇게 올랐고 가치주도 좀 올랐지만 간격이 많이 벌어져 있죠. 다만 지금 연초 1월 달에 1, 2, 3월에 재미없었다가 지금 많이 좀 올라오고 있고요. 최근 1개월만 보면 가치주가 오히려 더 강한 모습. 가치주가. 이거 노란색입니다. 5.7%가 올라갔고 가치 성장률은 4.6%가 올라간 것이 연초 대비와 최근 1개월의 특징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앞으로도 그럴지 안 그럴지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이거는 이제 시장에 대한 판단이 각자 다를 텐데요. 결국 보면 저는 그 균형감이 중요하다 보지만 네. 제가 구분해서 말씀드렸다 그러면 좀 젊으신 분들은 성장 쪽으로 가는 게 좀 맞죠. 젊은 분이라면 그렇지만 그 지금 적극적으로 젊다는 거가 제가 뭐 경제 활동을 지금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수입도 꾸준하게 들어오고 이런 분들은 성장주 가는 게 맞죠. 왜냐하면 주가 더 많이 올라가기를 원하잖아요. 네. 그렇지만 성장주는 반대로 항상 갖고 가는 게 떨어질 때도 많이 떨어지는 걸 특히 작년에도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장주에 그런 어떤 장단점이 있어요. 다만 연세가 좀 뒤로 가실수록 가치주에 대한 판단이 조금 더 강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저 자신도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제가 작년 봄, 여름부터 제가 그 리타이어, 그러니까 은퇴를 엄청나게 고민하고 있거든요. 오늘 현재도 고민 언제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딱 마찬가지거든요. 전 작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항상 가도 저는 디비던드 배당 투자에도 큰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작년 하반기부터 넘어서 배당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저도 많이 그걸 사고 있거든요. 배당주를요 꾸준하게. 딱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각자의 위치에 따라 사는 거죠. 아무리 지금은 젊으신 분들 중에서 나는 내가 무슨 가치지를 뭐하러 해 재미도 없어 하시는 분들도 지나고 보세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근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신체적인 나이나 뭐 사회적인 나이가 그렇죠. 많아도 네. 내 정신은 28 청춘이다. 그렇죠. 그게 바로 저도 작년 봄까지 그랬다니까요. 정말. 네. 제가 작년 혹시 기억나서 제가 어느 순간부터 작년 3월부터를 기억하는데 제가 VTV를 제가 이 방송을 틀어서 제일 많이 얘기했던 ETF가 VTV입니다. 그전에는 제가 본 적, 알았지만 없으셨다고. 집 밖에서 나온 적이 별로 없어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네. 근데 딱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 젊으시고 꿈과 희망을 꾸시고 좀 빅테크 위주로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불러드린다면 MGK가 최고입니다. MGK라는 거가 메가캡 플러스. 메가캡의 초대형 성장주만 뭐 하는 거가 네. MGK입니다. 그래서 네. 그 QQQ랑 거의 비슷하지만 한 단계 약간 위입니다. 그렇죠. 예, 이게 MGK라는 게 있어요. 다만 연세가 좀 있으실수록 제가 봤을 땐 VTV 이런 거 훨씬 안전하죠 지금. 그건 정답이 있을 수가 없어요. 네, 네. 예. 자, 금융주 이 가운데 좀 반등을 보였는데 앞서서 저희 그 차트를 통해서도 봤지만 금융 섹터가 연초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3.1, 근데 이번 달에는 플러스 3.1로 올라왔어요. 네, 그렇죠, 단기적으로 그렇죠. 많이 예. 올랐죠? 금융주가 이제 반등을 조금 시작하고 있는데요. 금융주 반등도 중요하지만 금융주가 반등하면서 주목할 만한 것이 배당주 ETF가 좀 따라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 화면에도 저 아까 뒤에 보면 여기 SCHD 여기 나오잖아요. 네. 그 한국투자신탁에서 그 미러링 해갖고 만든 그 ETF거든요. 네. SCHD가 여러분들 가장 좋아하시는 SCHD잖아요. 그 엄청 떨어졌었거든요. 네. 그런 것들 같이 반등하는 거죠. 근데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벤치마크보다 금융주 비중이 높아서 그런 겁니다. 지금 그것들이요. 요즘 하나씩 보이겠습니다. SCHD요. 지금 화면에서 저 한번 잡아주면 여기 화면에 보이는 거 있죠. 한국투자신탁 요거 딱 위원님 요거. 얼굴 한번 위원님 저 화면 이렇게 잡아주시면 네. 여기 보이는 거 여기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에이스 고배당 뭐 S&P ETF 요거 있죠. 딱 요거 딱 요거네 요거요. 제가 또 홍보 저희 후원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합니다 저희가. 네. 홍보하실 분 연락 주시고요. 하여튼 네. 근데 그게 배당 수익률 3.6%까지 좀 이때 떨어질 때 한 3.8 됐네 올라왔는데요. 이게 가장 큰 이유가 S&P보다 금융주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아, 지금 한 14% 네. 가까이 네. 들어가 있네요. 네, 이게 SCHD고요. 다음은 DVY. DVY는 저는 이거 어떤 오름주체 갖고 있거든요.
이거는 조금 갖고 있는데 이거는 22%대 22%. 그러니까 더 많이 떨어졌고 반등폭이 크겠죠 최근에. 딱 그런 느낌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ETF를 하실 때 보면 ETF의 그런 운영 철학 그리고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네. SPHD요. SPHD는 월배당. 월배당. 네, 월배당. 월배당에서 매달 월초에 따박따박 돈이 들어옵니다 이게. 네, 그래서 저는 이거 주주거든요 지금 이게 어떤 4, 5년 정도 주주인데 이거는 금융주가 더 많죠. 27.3%. 그러니까 올해 훨씬 더 많이 떨어졌죠. 네, 떨어졌다가 이번에 떨어진 게 또 그 순식간에 떨어진 겁니다. 그때 떨어졌다가 저는 반등폭이 더 크죠. 네.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금융주의 비중의 차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떤 ETF를 하실 때는 여러분들 어떤 거를 갖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자, 투자에 있어서 나는 지금까지 뭐 성장주 포트폴리오만 너무 많이 가지고 있었다 하시는 분들도 참고해 보셔도 좋고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더 이상 나의 뭔가 현금 흐름의 창출이 좀 중단된 이후의 은퇴에 대해서 이 관련한 좀 투자를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가치주의 섞인 성격의 관련한 ETF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징적인 종목들 몇 가지 좀 저 엄청 보여주세요. 좋아하시는 분이 와요. 갖고 맨날 이학년 장소 믿고 그런다 하시는 분 있거든요. 저 엄청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고맙습니다. 아유, 아침부터 예, 훈훈한 저는- 이야기들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진짜 훈훈하죠. 예. 왜냐하면 누굴 믿고 거르건 간에 정확하게 기준만 있으면 돼요. 본인의 투자 네, 확실해요. 기준. 저분은 돈 많이 버실 분입니다. 지금. 네. 진짜요. 진심. 알겠습니다. 오늘 보면 P&G를 네.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P&G는 수많은 브랜드를 다 갖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죠. 아마 집에 한두 개쯤 있으실 것 같고요. 뭐 여러 분 P&G 있을 수 네, 있죠. 특히 해외 미국이나 캐나다 계신 분은 여기서 좀 서너 개 다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도 집에 있을 겁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브라운 면도기를 쓰거든요. 면도기? 네, 나오는 거죠. 브라운은 이제 워낙 독일 거였는데 네. 인수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브라운 면도기가 있는데요. 하여튼 3.46%가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가를 끝났어요. 이게 대표적인 이제 보링 스타이거든요. 대표적인 지겨운 주식이냐, 지겨운 주식. 네. 주당 이익이 1.37달러. 이게 크게 뭐 깜짝 실적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근데 매출 가이던스까지 올려놨어요. 이게 배당킹은 50년 이상 되면 배당킹인데요. 그렇죠. 4월 10일 날 배당금 인상을 발표했죠. 그래서 3.0% 올려놨는데요. 1837년에 이게 그 동서가 만든 겁니다. 동서. 장인어른이 불러갖고 너희들이 싸우지 말고 같이 만들어라 하고 만든 회사 얘기예요. 그래서 프록터 앤 캠블 네, 맞아요. 이름인 맞아요. 거죠. 처음에 이들이 만들어서 만든 제품이 아이보리 비누 있죠. 물에 뜨는 비누로 세상 처음에 만든 겁니다. 그게 얘네들의 그냥 돈을 벌어드는 계기였는데요. 1891년에 이들이 상장을 했어요. 뉴욕 증시에. 그때부터 133년 동안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배당을 지급했습니다. 133년 동안에. 특히 67년 이번까지 67년 연속으로 배당을 인상해 주셨습니다. 대단한 기업입니다. 대단한 기업이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이 좀 지겹고 따분하지만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가고 있다. 그렇죠. 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은 트랙터 서플라이. 여기에는 트랙터만 파는 게 아니라 수많은 걸 다 판다고 보시면 돼요. 옷도 팔고 장난감도 팔고 먹을거리도 팔고 지방에 있는 또 농촌 쪽에 있는 월마트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것만 땅에 사료만 파는 게 아니라 장난감도 팔고 옷도 팔고 먹거리도 팔고 다 파는 겁니다. 이 회사가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아니 왜 이렇게 잘 올랐죠?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배드 베스 앤 비욘드는 오늘 결국 파산 시청 들어갔잖아요. 네. 보험 시청 들어갔잖아요. 이런 것들은 트랙터를 사고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은 아마존에서 주문하기가 좀 꺼림직하잖아요. 그쵸, 만져보고 써야 주문하기가 되니까. 어렵죠. 네. 그런 거라고 보셔야 되겠죠. 이게 진짜 지겨운 회사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성장주만 좋아하시면 재미가 없어요, 지금은. 그렇지만 기다리시든지 아니면 분산 투자로 경험을 하시든지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역시 매출액과 주당이익이 주당 배당은 꾸준히 가왔고 올라갈 것이라고 지금 전망되는 거죠. 이 전망치는 누가 만든 거냐? 누구 개인 증권회사가 만든 게 아니라 팩트셋에서 나온 것들 갖고 온 겁니다. 이건 개인만 여러분들이 쓰시는 증권회사 HTS 이런 거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건 다 되는 거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염 브랜드죠. 염이란 게 영어로 야미 이런 게 맛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염 브랜드인데요. 이게 KFC, 피자, 타코벨을 갖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이거 헤빗 버거 그린은 안 들어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보면 전 세계적으로 5만 개 이상 프랜차이즈 사업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꾸준히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먹고 마시고 여행이 지금 카드 소비가 계속 원활하다 그랬잖아요. 지금요. 그런 것들이 딱 대비되는 그런 정도의 느낌을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이건 얘네 발표가 아니라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지난주 실적에서 나오는 겁니다. 많이 카드가 어디 늘어나고 있느냐?
트래블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푸드 먹거리. 푸드. 예. 그러니까 이런 거랑 다 연관돼서 주가 좀 살아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성장주가만 가진 게 아니라 IT 성장주가 아닌 것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숙제나 이런 거 한 번에 시간 대신 보시면 52주 최고가 금방 짰습니다. HTS에 딱 메뉴가 나와 있을 거면 웬만한데 또 신고가 사상저가 딱 치잖아요. 눈을 씻고 보더라도 IT 성장주 별로 없을 겁니다. 지금. 저렇게 거의 뭔가 대부분이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 필수적으로 필수업이제 유틸리티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안 갖고 계신 거를 좀 사보는 것이 좀 분산 투자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너무 이제 경주마처럼 이제 기술주, 성장주, 네네네. 이제 수익률이 최근에 많이 올랐던 그런 기업들 외에도 충분히 사상 최고가와 또 계속해서 실적이 증가하면서 주가도 오르는 기업도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월요일 순서 쭉 함께 진행을 해봤습니다. 오늘 날씨가 주말 대비해서 조금 더 따뜻해진다고 해요. 날씨 따뜻해진 만큼 오늘 증시도 따끈한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